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대전역 광장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더 절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이 좌파 종북 빨갱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MBC 보도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연금 100만 원을 준다 어쨌다 해갖고 무슨 아주 나쁜 일을 벌인 것처럼 보도를 했던데, 여러분들 퍼스트 모바일, 핸드폰 가입, 그 다음에 자유일보, 신의 한수 구독, 뭐, 그 다음에 5대 유튜브 구독, 이거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피해자가 없어요. 예? 피해자가 있어야 이게 문제가 되지. 그 조건에 다 부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핸드폰 더 저렴하게, 그리고 조중동 이 새끼들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조선일보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구독자가 팍팍 떨어지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방향을 살짝 바꿨는데 늦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자유일보 구독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좋은 언론 모시라.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핸드폰 이용해라. 그리고 이거 네트워크를 우리가 형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들 피해본 거 없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도 그렇고 한남동에서도 그렇고 절대 여러분들 다치면 안 된다. 7년간 집회를 해오면서 다친 사람, 경찰이 맞은 사람, 불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유례없는 세계적인 평화 집회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부지법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쨌다 하면서 또 전광훈 목사님 잡아들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런데 경찰이 생각다 못해갖고 겨우 방조죄 하나 집어넣었어요. 방조죄. 방조죄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들, 도둑놈이 담을 넘어가는데 누군가 구경을 했어요. 아, 저거 도둑놈이겠구나. 근데 그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님이 방조죄?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베레벨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엮어갖고 매일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깜빵에 넣었으니까 그 다음은 전광훈 목사님만 깜빵에 넣으면 바로 척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 종북 좌익들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7년간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오면서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전광훈 목사님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집회의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돈통 있습니까? 전국 집회를 다니면서 돈통 한번 돌린 적이 없어요. 다 전광훈 목사님의 사비로 또 성도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이 도와줍니까? 정권이 도와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야, 이거 집회에 나가는데 우리 애국 활동에 좀 도움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없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또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아우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저도 당했어요, 이런 분들 한 10명만 아니 1명만 나와도 저 쪽팔려서 정말 이 집회 못합니다. 연사도 못할 거예요. 그쵸? 피해본 분 있으면 이 자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없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웬 종북 좌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신문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교체했잖아요. 아마 다 안 했을 거야.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을 음해하고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총리였어. 총리가 계엄령을 할 수 있다면 하겠지. 근데 못 하잖아요. 총리가 만약에 계엄령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 그러면 내란이 되겠지.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 위에 또 대통령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맞겠다. 대한민국 종북 세력, 이 좌익 세력, 반국가 세력 맞겠다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또 결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국민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2시간 동안 계엄령을 내려서 다친 사람도 없고 또 피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깨우쳤어요. 정신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국민들을 계몽했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내란을 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광화문을 꽉꽉 메워서 매주 100만 명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기회에 종북 좌익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갑니다. 연방제로 간다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거짓말하면 저 깜빵가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하면 조기 대선 가죠? 그런데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때문에 이길 수 없죠? 부정선거 잡아야지. 근데 국민의힘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자유통일당이 빵표가 나온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빵표 나오는 지역이 수두룩하게 나옵니까? 심지어는 빵표 나온 지역에서 선관위에서 확인증을 받았어요. 나 투표했다. 그 사람은 월 2만 원씩 내는 책임당원인데 그 지역에서 수십 명이나 책임당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빵표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횡행한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러면 누구한테 정권이 넘어갑니까? 바로 이재명 아가리에 정권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냐?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제 가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누가 맨 처음에 주장했습니까? 김대중입니다.
김정일 만나서 북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합의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북한이 때마다 주장하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 빨리 약속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실현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초 작업이 뭐냐?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왜 이래? 가 내려가 있어. 촐싹거리기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 하여튼 수고했어. 뭐 구호를 좀 외쳐주려고 뜨려고 했는데 뭐 촐싹거리다 보니까 뭐 임팩트도 없고 뭐 예.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예. 재미로. 자, 어쨌건 저는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자, 주한미군 철수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본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외국인 자본 다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이 뭐겠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핵 개발하게 해줬어요? 바로 김대중 이 개새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돈도 없고 핵 개발할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한 개새끼가 바로 김대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즘 김대중이 미화가 되고 있어요. 평화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평화의 전도사.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김대중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김대중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계속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그걸 실현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바로 적화로 가는 길을 쟤네들이 열었다 이겁니다. 저자들이 북한을 이용해서, 아니 북한을 대한민국 이용했겠죠. 그래서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 적화로 가는 길을 탄핵으로 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뭐냐? 김대중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역대 가장 많이 북한에 지원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핵 개발을 완성시킨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는 거는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문재인 세력, 바로 민주당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조기 대선 운운한다? 부정선거까지 있는데, 게다가 지금 여론 조작까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아가리에 이재명 아가리에 대통령 넣어주면 대한민국 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찬양하고 노무현 찬양하고 5.18까지 찬양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18, 여러분들 5.18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명단가라고 하고 있잖아, 명단. 5.18 명단가 제발! 몇 명이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들의 이름은 누군지 제발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유공자라며, 유공자. 그런데 여러분들 돈 주는 건 문제가 안 돼. 5.18 유공자들한테. 그래, 대한민국이 돈 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5.18 유공자는 공무원 혜택이 있어요. 임용고시에 혜택을 줍니다. 10%나 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5.18 유공자들은 공무원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명단 까야 돼요. 예? 여러분들 5.18 잘 아시겠지만 무기고가 털렸어요. 무기고 어떻게 털린 거야?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 5.18 세력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예? 5.18 세력이 윤석열을 탄핵했는데 지금 5.18을 찬양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가 너무나 지금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자. 가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여야 됩니다. 한 방에 게임을 끝내야 돼요. 한 방에. 예? 이렇게 대전역관장에 한 방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듯이 3월 1일 어디로? 어디로?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집회 매우 좋지만 그래도 한번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다음 달에 얘네들이 선고를 할 것 같아요. 3월에 불과 재판 2달 하고, 예?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국이는 5년 끌었어요. 이재명이는 3년 끌었어요. 지금도 재판하기 싫어서 자기가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까지 내는 놈이 바로 이재명이 개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질질질질 꼼수 부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3년 이상 끌어왔는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2달 만에 끝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재수없는 새끼가 있어갖고 이 새끼 경찰에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1년 걸려 조사하는데. 그리고 재판 갔어. 야, 무려 5년 만에 이겨가지고 제가 민사까지 다 했는데 무려 5년 만에 제가 돈 받았어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 예? 1,000만 원 넘게 들어왔어. 예? 좋은 일이지만, 아니 일반인 별거 아닌 것도 5년 걸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간단한 일입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2달 만에 끝내요? 세상에, 여러분들, 저 도둑놈 하나 잡아도 그거 처벌하려면 1년 기다려야 돼. 대통령이 자본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법정 보장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2달 만에 끝내? 그리고 내일이죠, 20일. 20일 대통령은요, 구속에 대한 부분을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재판에 들어갑니다, 내일. 그래서 같은 날 헌재 재판이 있는데 이거 좀 연장해줘 그랬더니만 헌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시간 늘려줬어. 1시간. 1시간.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 개판이란 얘기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송사 겪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2달 만에 끝나는 송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국의 대통령을 2달 만에 탄핵시켜갖고 내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 헌재 재판관 중에 2명은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행인데 탄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 이거 고민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가 2명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200석이 맞다 탄핵이 그러면 가짜잖아 2명은. 이거부터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가짜다 이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가짜다 이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 분명하고 이런 가짜 탄핵 재판은 내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내란죄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3월 1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저항권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 용서할 수 없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힘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이제 저항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모여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니까 또 모여서 뭐 때려부신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1000만 모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1000만 모이면 여론에 의해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때려부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호하고 다음 우리 홍철긴 목사님 계시 다음 아까 누가 올라왔고 정신이 없어요.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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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무효 탄핵 무효 3월 1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감사합니다. 네.